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계산 문화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는 나이와 직급에 따라 계산을 하는 사람이 얼추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개인주의가 심한 서양에서는 나이를 불문하고 자신이 먹은 음식만 자신이 계산하는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만의 문화가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미국인은 자신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몰래 도망가버린 한국인 일행들 때문에 분노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윌리엄이라고 합니다. 요즘 세계 각국의 계산 문화를 비교하는 글들이 자주 올라오는 것 같아서 제 대학생 시절 경험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저는 꽤나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답니다. 바로 대학생 때 교환학생을 2번이나 다녀왔거든요. 저는 한국과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고 먼저 간 곳은 바로 중국이었어요. 제가 중국에 간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저희 학교로 유학 온 중국인들이 미국인들은 너무 개인주의적이라며 중국은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집단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서 서로 간의 끈끈함이 존재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은 몹시 친절하고 호탕한 사람들이라 남들에게 밥이나 술도 잘 베푼다며 자신이 먹은 것만 계산하는 쪼잔한 미국인들과는 다르다고 말했고, 저는 미국과 완전히 반대되는 문화가 궁금해서 중국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직접 경험한 중국인들은 정말 호탕하긴 하더군요. 그들은 술을 좋아해서 저보고 매번 술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고, 친하지 않은 사이임에도 함께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며 나름 친밀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나 중국인들은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그들은 매번 밥이나 술을 같이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돈은 늘 외국인인 제가 내길 원했거든요. 이들은 계산할 때만 되면 화장실에 가는 척하거나 전화하는 척을 하며 계산을 회피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처럼 제가 먹은 음식에 대한 값만 결제하려고 했으나 그럴 때마다 중국의 점원들은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 모든 금액을 결제하기 전까지는 식당에서 나갈 수 없다고 했고, 이런 중국의 독특한 식당 문화 때문에 저는 늘 모든 금액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중국인들의 쪼잔함에 치를 떨게 됐고, 언제 한 번은 화장실에 간척하는 이들을 마음먹고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제가 계산을 안 했는데도 하나같이 당연하다는 듯 제가 계산할 거라고 말한 뒤 그냥 나가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들에게 항의하자 중국인들은 되레 화를 냈어요. 너 미국인이라 돈 많잖아. 중국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밥값을 내는 게 당연한 거야. 쪼잔하게 그런 걸로 불평하지 마. 도대체 제가 돈이 많은 것과 그들이 먹은 술값을 내주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저는 중국인들의 이런 뻔뻔한 태도에 혐오감을 느꼈고, 결국 학기가 끝날 동안 중국인들과 전혀 교류하지 않았으며 학기를 마치고 뒤도 안 돌아본 채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1년을 보내게 됐고 제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을 모집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때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에 대해 엄청나게 관심이 높아져 있던 참이었죠. 따라서 이건 제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경험해본 한국의 문화는 뭔가 중국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도 제게 호의적으로 대해줬고 기꺼이 제 친구가 되어주었거든요. 또한 한국의 대학교에는 교환학생들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도 몹시 잘 되어 있어서 저는 빠르게 한국인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곧바로 한국의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재밌게도 한국인들도 제게 환영식을 하자며 술을 마시러 가자고 권하더군요. 저는 중국에서 호되게 당한 기억이 떠올라 몸서리쳤고 결국 한국인들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막무가내였어요. 이들은 한국에서는 밥 약속은 거절해도 되지만 술은 절대로 빼면 안 된다며 저를 반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이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고 조금 의심이 들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이 제게 이렇게까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 보였거든요. 어쨌든 결국 저는 한국인들에 의해 반강제로 술집으로 끌려갔고, 저는 끌려가긴 했지만 중국에서처럼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기로 다짐한 채 술을 마시는 내내 이들이 허튼 수작을 부리지는 않을까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제 걱정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는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배려심이 깊고 친절했고
저는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인들은 절대로 남의 뒤통수를 칠 사람들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술자리를 즐겼고 잠시 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화장실을 다녀오니 제가 앉던 테이블에 한국인 친구들이 전부 사라져 있더군요. 저는 중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고 그렇게나 믿었던 한국인들도 돈 앞에서는 결국 중국인들과 똑같구나 싶어서 굉장한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분노한 채 카운터로 가서 술값을 지불하려고 했는데 점원은 이미 결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놀라서 술집 밖을 나섰고 한국인들에게 왜 먼저 결제를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아리 회장이 나서서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오늘은 너의 환영회잖아. 신입 동아리원이 돈을 쓰게 하는 건 한국식 방식이 아니야. 사실 나도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경험이 있고 미국은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이 먹은 것은 자신이 결제하는 문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여기는 한국이고 한국에서는 연장자나 고참이 신입에게 술을 사주는 문화가 있지. 그래서 나는 윌리엄 네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애초부터 네가 화장실 가는 틈을 노리고 있었어. 저는 한국인들의 이런 고차원적인 배려심에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랄만한 일이 남아있었죠. 바로 2차에서는 다른 동아리원이 모든 술값을 지불했거든요. 나는 이 동아리의 회장은 아니지만 여기서 가장 연장자이자 선배로서 이번 술값은 내가 내도록 할게. 윌리엄,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고 한국에서는 연장자가 술값을 대신 계산해주는 문화가 있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마. 사실 저는 이들에게 고맙기도 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미국에서 평생을 살면서 부모님이 아닌 누군가에게 밥을 얻어먹는 경험은 정말 손에 꼽았거든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선배라는 이유로 비싼 술값을 대신 내주다니 저는 처음에 이들이 그냥 돈이 많아서 술값을 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형편이 넉넉지 않은 학생들이었으며 후배들에게 술이나 밥을 사주기 위해 귀중한 주말을 전부 아르바이트를 하며 보내야 했다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몇몇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기 위해 새벽에 물류창고에 나가서 뼈가 빠져라 일까지 하고 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이후로도 한국의 여러 선배들이나 형들에게 밥과 술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저는 한국인들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밥 사주는 것에 집착을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생활 한 달 차 때 그 이유를 바로 알 수 있게 되었죠. 한국인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에게 베푼다기보다는 이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도움이나 배려가 필요해 보이는 사람이 보이면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낌없이 베풀었던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주의가 심한 미국이나 자신의 이익을 그 누구보다 중요시하는 중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해 기꺼이 대중교통 좌석이나 줄을 양보해주는 장면만 봐도 이들은 선배든 후배든 상관없이 그저 서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선배들에게 밥을 얻어먹고 자신이 선배가 되면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는 이런 한국만의 아름다운 선순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배의 지갑 사정이 어려울 때면 후배가 선배의 밥을 사주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아름다운 정문화를 보여주고 있던 것이죠. 어쩌면 한국인들에겐 선배가 후배의 밥을 사주는 문화는 그저 명분일 뿐 한국인들은 남에게 베풀며 마음을 나누는 행위 자체를 즐기는 따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문화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한국인들의 이런 따뜻한 정과 호의에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고 학기가 끝나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저도 미국의 이런 아름다운 문화를 보급시켜서 미국도 한국처럼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득을 보지 못하더라도 한국인들에게 받은 따뜻한 정을 그대로 베푼다고 생각하고 미국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들도 저처럼 밥을 사주는 행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저는 한국의 문화는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큰 좌절감을 맛보게 되었는데요. 애초에 저는 제게 뭔가가 돌아올 것을 기대조차 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후배들은 밥을 사주는 제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저를 밥 사주는 자판기쯤에 취급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호의가 대물림되며 계속 전해져 내려오지만 개인주의가 심한 미국에서는 베풀어봤자 그저 이용만 당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한국인들은
이런 아름다운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사회 구성원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없어지는 문화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한국을 보면 이 나라는 정말 선진국의 기준을 아득히 뛰어넘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계산 문화를 직접 겪고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